전공이 원래는 어떻게 되세요? 독일어 전공했고요. 독일어, 쿠텐베르크, 쿠텐타크, 슈투트가르트. 네, 못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보리로 이제 위스키를 만들었죠.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다. 인간이 씹어서 당화하는. 시바사. 잘못했어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오늘의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에 있어 즐거운 세상. 브라기 월드. 제가 열혈 구독자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저 아직 소개 안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주류 쪽은 책을 한 4권 냈어요. 최근에 낸 게 이제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이라고.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이면 일본 위스키나 대만 위스키는 즐겁지 않다는 말씀. 아니죠. 재밌죠. 다 행복해요. 일본 위스키 때문에 즐겁습니까? 일본 위스키 마시면 즐겁죠. 기시답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이제 오늘 이번 기회에 좀 이 얘기 좀 해야 돼요. 안 돼요. 야마자키 특집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진짜요? 댓글에 막 진짜 친일파 막 이렇게 붙더라고. 근데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느낌이 을사오적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자, 오늘 고승우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면 원체 위스키를 좋아하고 네네네. 그리고 조승원 선생님을 좀 모셔달라고 강력하게 우리 고변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팬입니다. 변호사세요? 예. 잘생기셨네. 예. 위스키만 전문이십니까? 두루두루 저희는 이제 다루는데 좀 위스키를 좀 깊이 연구를 했죠. 일단은 그럼 툭툭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위스키! 위스키가 뭡니까?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의. 곡물을 곡물. 발효하고 증류해서 숙성까지 한 술. 여기서 키워드는 곡물 동그라미, 증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숙성 동그라미. 요 3개만 외우면 돼요. 그냥 발효를 뺀 이유는 어차피 술은 다 발효를 하기 때문에 곡물 요건 중요합니다. 꼬냑, 이거 포도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증류하고 숙성까지 했지만 위스키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포도가 곡물이 아니니까. 과일이니까. 곡물로 증류해서 만든 술들은 많아요. 보드카도 이렇게 만들어요. 보드카는 그러면 왜 위스키가 아니냐? 보드카는 숙성이 의무가 아니에요. 보드카 보면 화이트 스피릿이라 그래서 색이 하얗잖아요. 그렇죠. 오크통에다 집어넣고 숙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키워드 3개만 외우시면 돼요. 네? 곡물, 증류, 숙성. 곡물을 증류해서 숙성까지 한 술. 이거를 위스키라고 한다. 잠깐만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량주도 위스키라고 볼 수 있나요? 수수로 만들잖아. 수수니까 뭐 곡물이고 증류하고 숙성을 하잖아요. 증류하고 하는데 이 숙성이 오크통 숙성은 아니잖아요. 오크 색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얗잖아요. 아, 오크통에서만 숙성을 기본적으로 해요? 오크통 숙성을 얘기해요. 위스키에서 숙성을. 우리도 소주 보면 온기 숙성하잖아요. 네. 그거 위스키라고 부르진 않죠. 오크통에 숙성을 해야 되는 다만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화요 XP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마하노크 이런 거 안 드셔보셨죠. 근데 그거 보면 색이 위스키 색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오크통 숙성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가면 위스키로 분류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로 분류가 안 되죠. 아, 왜 오크통에다 숙성을 해요? 참나무잖아요. 이게 목질이 단단해서 잘 새질 않는데요. 오크통 숙성에 쓰는 참나무 품종은 되게 많아요. 가장 유명한 건 뭐냐면 북미산 참나무예요. 아메리칸 오크. 아메리칸 오크. 좀 아시네. 저 죄송한데 지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저쪽 좀 끼고 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유념하겠습니다. 알바품. 이거 아무래도 좀 자시다 보니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근데 하여튼 알바 품종이 이제 북미산 참나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왜요? 특히나 목질이 좀 단단해요. 단단하구나. 네, 그래서 잘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오크통을 쓰게 된 계기도 옛날에 저 오크통에다가 숙성하면 술이 맛있어지겠다. 누가 했겠어요? 아니지, 그렇지. 모르지. 역사적인 거는 대부분 다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크통을 쓰게 된 계기도 뭐였냐면 뭐 담을 데가 없다 보니까 단단한데 맞아요. 했는데 원래는 운송용. 옛날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에 담았다고요. 그래서 이걸 쉬핑 캐스크라고 하는데 야 이거 물 안 새는 거. 야 이 나무 야 이거 안 돼. 이거 샌다. 하다 보니까 참나무가 선택이 된 거고
운송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빨리 왔다 갔다 했겠지만 어떤 때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다 보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래 보니까 색은 황금색으로 변해 있지, 향이 좋아졌지, 텁텁하지 않지, 되게 야 먹는 게 부드러워지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운송용으로 쓰지 말고 아예 숙성을 시키자. 이렇게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위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위키스일 수도 있고 뭐 아레스키일 수도 있고 게스키일 수도 있는데 왜 위스키라고? 이 말이 원래 어원은 우스게바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 우스케바하. 어떻게 봐. 우스키바, 뭐 우스게바 이게 계속 변화해갖고 나중엔 우이스키란 단어가 돼요. 우스케바하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다 켈트어 그쪽이에요. 켈트어. 원래 우스게바라는 뜻은 생명의 물이란 뜻이에요. 워터 오브 라이프. 보드카도 그런 뜻이거든요. 보드카도 맞아요. 보다 보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드카도 그렇고 브랜디가 원래 오드비라고 부르거든요. 오드비도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류주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다 생명의 물, 사람을 살리는 의약품 같은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실제로. 중요한 게 곡물 발효 증류 숙성이잖아요. 모든 곡물로 다 이 과정을 거치면 위스키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조, 수수, 조수수를 넣어서 요새 위스키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또. 저스키. 주재료는 아니어도 부재료로 넣는 위스키들이 또 요새 나와요, 또. 콩은 곡물인가? 콩 위스키는 콩스키. 근데 어떤 작물이나 다 위스키, 술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풍미라던가 당화나 발효가 쉽지 않은 수가 있어요. 당화가 뭐예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쉽게 우리가 정리해볼게요. 사과나 포도는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바로 당이 딱 느껴지죠. 네. 네. 재료 재료 자체에 당을 아예 갖고 있어서 브릭스. 그렇죠, 브릭스. 그래서 당을 갖고 약간 지쳐 보이시는데 벌써. 아니 안 지쳤어요. 네. 아직 힘이 펄펄해요. 네. 이런 거는 바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당분이 있으니까. 네. 곡물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자체는 전분이에요. 영어로는 스타치. 녹말이에요, 녹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분으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 이렇게 씹으면 달잖아요. 달죠, 달달하죠. 그 과정이에요. 혀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전분을 분해해주는 효소거든요. 그게 예전에 일본의 그 미인주라고 그래서 미인주 구작주라고 하죠.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에 나오잖아요. 그 소녀들이 앉아갖고 쌀을 씹잖아요. 그래서 뱉잖아요. 이게 당화한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당화예요. 당화시킨다. 전분을 좀 어려운 말로는 효소 작용을 통해서 전분을 단당류, 발효가 가능한 단당, 영어로는 심플 슈가라고 그러는데 단당류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다당류는 영어로 뭐예요? 다당류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당류만 하시고 왜 다당류? 아니 그러니까 이 전분에서 진짜 좀 지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과정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단당류는 심플 슈가라고 영어로 쓰면서 미안해요. 다당류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영어 안 다당류는- 쓸게요. 네, 제가 까먹었어요. 네, 하여튼 이런 미인주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인간이 씹어서 당화하는. 시바사. 잘못했어요. 아니 왜요? 근데 죄송한데 그 전공이 원래는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학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전공 말하기 좀 창피한데 네. 독일어 전공했고요. 독일어 쿠텐베르크 쿠텐타크 슈투트가르트 네, 못해서 데델 뎀데스 디다이 뎀다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공을 하고 MBC 입사해서 이제 저는 주로 사회부 기자를 했어요. 아 MBC 회사에서 몇 번 봤어요. 뭐 아는 척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해요? 저하고 자주 만났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연예인 그럼 독일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가봤죠. 어디 가보셨어요? 뮌헨도 가보고 나 가봤는데. 어디 하이델베르크 가봤어요? 가봤는 것 같아요. 진짜? 켈른 가봤어요? 켈른도 가봤죠. 오 프랑크푸르트. 거기는 지나만 간 거. 훌륭하세요. 스코틀랜드는 다 가보셨나요? 그 증류소들은? 스코틀랜드는 이번에 간 게 이제 60군데 갔어요. 오, 야 최소 60잔은 마셨겠네 그러면. 더 먹었죠. 그러겠죠. 최소한 서너 잔씩은 먹으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술을 드신 건 언제예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는 대학교
대학교 붙고 나서 아버님이 건강 때문에 끊으셨는데 아들한테 술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셔갖고 중국집에 가서 빼갈 먹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빼가. 그러고 와서 먹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몸에 받았군요. 아니 우주가 막 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만난 그런 기분이 들었죠. 아니면 뭐 천정에 모빌 같은 게 있잖아. 그렇진 않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비로소 내가 좀 어른이 되는구나. 라는. 비공식적으로는 언제 그러나? 초등학교 때 막걸리를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어르신들이 맞아, 아빠들이 가끔 이렇게 장난친다고. 네, 먹어보고 맛이 정말 없다. 아, 이런 걸 왜 먹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위스키에 대해서 이제 어원 정의가 하나 물어봤는데 좀 많이 약간 지쳐 보이시는데. 안 지쳤어요. 아, 일단 그거부터 문제겠네요. 위스키, 그레이, 그다음에 브랜디. 블렌디드. 네, 블렌디드예요. 아, 그레인 위스키 아시면 많이 아시네요. 위스키, 그레이, 블렌디드를 좀 설명. 위스키는 이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보리로 이제 위스키를 만들었죠.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한다. 밀가보리가 잘하는 건. 스카치 위스키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스카치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리로 위스키를 만들었어요. 아, 잠시만요. 그럼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제일 처음 만든 건가요? 그런 설이 있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아일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가 좀 더 빨랐다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학자들과 아일랜드 학자들이 하도 많이 싸우니까 미국 학자들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만든 건 아일랜드가 먼저 만들었고 이거를 상업화시켜서 제대로 판 건 스코틀랜드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미국 지들이 뭔데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도 싸우니까. 그런데 아일랜드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스코틀랜드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일랜드의 수도사들이 만들던 거를 스코틀랜드에 전파를 했다. 근데 아이리시 위스키는 좀 맛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나도 세더라고. 100년 전만 해도 아일랜드가 위스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세계 위스키의 수도라고 불렀어요, 아일랜드를.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냥 완전 폭망을 하죠. 아일랜드 가보셨어요? 가봤죠. 나 가봤는데. 그 위스키, 그레이, 블렌디드 요걸 좀 나눠. 그거 설명을 해. 여기서 이제 싱글 몰트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몰트라는 건 이제 보리를 싹 틔워서 말린 걸 몰트라고 하니까 한 증류소에서 몰트로만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탈리스커면 탈리스커, 맥켈란이면 맥켈란, 발베니면 발베니, 글렌피딕이면 글렌피딕. 탈리스커면 탈리스커 하는데 침이 싹 고이는 것 같아요. 탈리스코가 뭔데요? 브랜드 하나 이름인데 맛있는 위스키들이. 그거 이제 치료받아야 돼요. 그 정도면. 그렇게 한 증류소에서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들을 싱글 몰트. 그러면 정형돈 싱글 몰트가 있는 거고 조승원 싱글 몰트가 있는 거고 오승호 싱글 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인 위스키는 뭐냐면 보리를 제외한 다른 곡물들로 만든 위스키가 있는데 이거는 위스키를 증류할 때 연속식 증류기라고 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생산 단가가 낮은 위스키예요. 값싸게 많은 양을 뽑아내는 위스키가 캡틴 큐? 아니에요. 그냥 캡틴 큐는 가짜 양주고요. 왜? 가짜 양주예요? 캡틴 큐는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이 어감이 너무 세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유사 양주예요. 아니, 우리 회사 다닐 때 나이트클럽에서 이거 엄청 마셨는데. 유사. 나이트에서 캡틴 큐를 드셨다. 네, 우리 때는. 저도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사죠. 흉내낸. 아, 진짜요? 캡틴 큐는 초반에는 럼 원액을 조금 넣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럼 원액 조금 넣었던 것도 다 빼고 향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 본 그거는 뭐예요? 주정이죠, 그냥 주정. 그냥 알코올 뽑아내는 거죠. 우리 때는 막 캡틴 큐 30년도 있었는데. 캡틴 큐 30년은 30년 가까이 술을 먹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우리 때 있는. 그러면 그레이의 대표적인 브랜드라 그러면? 특별한 그런 브랜드가 없어요. 정형돈 싱글몰트, 조승호 싱글몰트, 고승 싱글몰트가 있는데 이런 몰트 위스키에다가 그레인 위스키, 잡곡으로 만든 위스키를 섞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렌디드는 뭐냐? 그레인 플러스 여러 종류의 몰트 위스키를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스키와 그레인과 블렌디드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 종류의 몰트와 거기에 그레인 위스키를 합친 걸 블렌디드라고 한다. 이게 스카치의 1등이 된 요인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가 위스키라고 하면 옛날 양주잖아요. 네. 이거 양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깜짝이야.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다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야마자키와 하쿠슈의
치타라는 그레인 위스키를 섞으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비키가 나오는 거죠. 역시 기시다.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 때 몰트 원액은 한두 개를 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증류소를 가져와서 섞어요. 그럼 히비키는 어떤? 저 모르겠어요. 히비키 정확히. 아 진짜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그 브랜드에서도 정확히 공개는 안 할 거예요.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래요. 정확한 배합 비율이나 이런 건 공개 잘 안 해요. 코카콜라 같은 거구나. 블렌디드 위스키에 값싼 그레인 위스키를 어마어마하게 섞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렇게 떡상을 했느냐, 그 당시에. 원래 초기의 몰트 위스키는 맛이 되게 거칠고 풍미가 너무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중적이지 못했던 거야. 근데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갖고 맛을 절묘하게 잡아낸 거죠.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같은 브랜드들이. 왜 시바스 리갈이 이게 입에 딱 붙으세요? 시바스가 그 형제 이름 아닌가요? 시바스 브라더스예요. 아 진짜요? 네, 발렌타인도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발렌타인이고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 조니 워커 창업자도 마찬가지, 조지 발렌타인도 마찬가지, 시바스 브라더스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잡화상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의 잡화상은 지금으로 치면 이마트? 편의점인데 주류를 좀 많이 팔고 홍차를 또 많이 팔던 사람들이에요. 식료품점이네요. 식료품점, 그로서리를 겸하는 거지. 식료품점, 아니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영어 안 쓸게요. 또 뭐라 할까봐. 하여튼 이 사람들이 블렌디드 위스키를 개발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차예요, 홍차.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홍차가 어떤 차냐면 여러 지방의 찻잎을 가져와서 섞는 거잖아요. 블렌딩 티라고요, 이게. 홍차가요? 홍차가 다 그런 거예요. 녹차를 그 볶은 게 홍차 아니에요? 산지마다 다르죠. 뭐 아쌈 지방, 뭐 무슨 지방의 차를 가져와서 섞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먹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도 여러 지방의 홍차를 섞어서 막 개발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블렌디드 위스키가. 1850년대 처음에는 몰트 위스키끼리만 섞기 시작을 해요. 186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값싼 아까 얘기한 그레인 위스키 이게 생산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섞기 이걸 섞어서 맛을 잡아냈는데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는 거예요. 옛날에 몰트 위스키는 너무 개성이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맛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럽고 이러면서 스카치 위스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영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이제 이 운명이 뒤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영국이 엄청난 강대국이다 보니까 여러 영연방에 있는 국가들로 막 위스키를 수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시장이 일단 넓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일랜드는 1900그때가 22년쯤일 거예요. 그때 이코노믹 워라 그래갖고 무역 보복을 당해요. 영연방한테.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연방 어디에도 발도 못 붙이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일랜드 위스키가 폭망을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리로 만들면 몰트. 몰트라는 거는 보리를 싹을 틔워서 말린 걸 몰트라고 해요. 메가가 바로 몰트예요. 우리 옛날 식혜 만들 때 쓰던 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야 이게. 싹을 틔워 얘가. 싹을 틔우는데 얘가 다 자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리를 키울 게 아니라서 위스키 만들 거잖아요. 건조를 해갖고 요 싹을 떼내죠. 떼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리 안에 있는 전분 분해 효소만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거를 몰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조화의 대표적인 차이점인데 이게 이거 좀 설명드려야겠다. 이해가 다 되네요. 쏙쏙. 발효를 하는 방법 중에 과일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킬 수가 있죠. 자, 효모는 뭐예요? 효모는 이제 발효를 시키는 장치죠. 뭘로 만드는 거예요? 효모는 원래 자연적으로도 떠다녀요. 여기 있어요 효모가? 네, 생물이니까. 양조용으로 따로 만든 거죠. 배양을 시킨 거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효모를 잡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그게 파스텔을 이런 사람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효모를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제품화돼서 나오죠. 버번 양조 증류소 같은 경우는 몇백 년씩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모가 당을 먹어치우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알코올이고 하나가 CO2예요. 이산화탄소. 알코올은 뭐죠? 모르겠어요. 화학식은 나무 위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뭐 물어봤죠? 효모가 뭐냐? 아니야. 그죠? 그 전에. 몰트. 맥주나 위스키는 몰트를 통해서 발효를 시키죠. 우리 전통주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주로 쌀이겠죠. 여기에다가 누룩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누룩은 어떤 작용을 하냐? 두 가지를 다 해. 효소도 들어있고 효모 역할까지 해요. 다큐멘터리 내는 거 보면 떡누룩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둥근 그 누룩이 이런 역할을 해서 굳이 이런 몰팅을 하지 않아도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강화도 하면서 동시에 효모도 들어있어서 발효까지 같이 해요. 요거 이제 어려운 말로 병행 복발효라고 하는데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왜 웃으셨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뭘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거죠. 그곳에다가 레몬하고 소금을 방송 좀 그렇겠다. 젖가슴이 여러 개 달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본 위스키. 일본 거면 다 좋아한다는 얘기. 소주가 가스라이팅이 좀 있지 않았나요? 아니 뭐 소주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겹살이 있어야 될 것 같아.